네, 대선 D-39, 양당의 대선 경선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경선 마지막 TV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1대1 맞수 토론과 사자 토론을 내일까지 이어갑니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양당의 경선 상황을 비롯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의힘 경선 살펴보면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인지, 지금 많은 언론들이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하고 수요일쯤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가타부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 4강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4강 모두 빅텐트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텐트론에 이제 찬성 쪽으로 선회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고, 실제로 빅텐트가 성사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이번 대선은 무슨 정권을 연장한다든지, 이 정권을 무슨 쟁취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이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이너스 성장이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지금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굴러갈 거냐, 앞으로 이거 이대로 주저앉을 거냐라는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나라를 누가 이거를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무슨 김문수든지 무슨 홍준표든지 한동훈 이런 사람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한덕수 대행이 이 일을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분이 지금 과도적으로 이 국가의 현안을 맡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통상 전문가고 경제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가장 지금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인데, 또 연속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언제 미국과 신뢰 관계를 회복을 하고 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선거가 돼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이슈로 하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되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이걸 어떻게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라면 한덕수 대행이 적합한 사람이다, 가장. 그래서 과도기적 정부로 5년이 아니라 한 3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또 시대정신인 개헌이라든지 이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인식에 지금 도달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도 한덕수 대행은 다음 주쯤 80여 명, 아니 80% 이상 정도가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되는 것이 좋다,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당내에서. 근데 한덕수 대행은 다음 주쯤 결단을 출마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4명의 이제 2차 경선 4강이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압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쉽게 단일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몇 사람이 다 이제 고비가 될 것 선언을 같은데. 했어요. 제일 처음에 선언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인데, 이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당내 분위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도 노르는 분 아니야,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입장을 바꿨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후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4명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온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온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적극적인 사람은 김문수 후보죠. 설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경선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일종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여당 측에서 누구도 이에 대한 처방을 안 내놓고 있어요. 예. 이 처방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윤석열 계엄 전후해서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여야가 극렬하게 서로 달랐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예. 그 결과는 뭐 총을 들고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이 통합해내지 않으면은 예.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뭐 경제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건 다 알죠. 전 세계적인 압박이 있고 우리 자체 내 상황도 그렇고 정치 이렇게 분열하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유일한 처방은 토방입니다. 통합. 함께 가자. 이재명 후보도 뭐 통합을 제1번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1번을 내세운다면은 예.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귀에는 잘 안 들려요. 통합이 저 양반이 내세우는 주 타겟인가? 그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통합을 주 기치로 내세우면서 나는 이 통합에 모든 걸 걸겠다. 그리고 같이 하자.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게 정답이 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안 나왔다 생각하고 네. 한덕수 저는 볼 때 한덕수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쪽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국민의힘 이 후보로는 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못 이겨요.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때문에 국민의힘 뭐 다 정치 프로들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이 우리 후보로는 안 되구나.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나은 후보를 밖에서 끌어오자. 네. 그게 아마 한덕수 총리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두 사람이 경합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건 해봐야 알죠. 그건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합을 해낼 수 있는 네. 통합을 저 사람이 정말 통합해내겠구나. 네. 이런 게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사람이 위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보의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인 하자는 없죠. 네. 없지만은 조건을 놓고 따지면은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제일 낫다, 한덕수 네. 총리가 제일 낫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별 문제는 아니고요. 예.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예. 여기에 따라 달렸는데 국민들이 저 정도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조건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물론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좀 미적지근했어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그거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등등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는 꽤 있어요. 그 점이 클리어 안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아마 고전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어제 오늘 양자 맞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사자 토론이 있고요. 어제는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양자 대결이 있었는데 여러 의제들이 있었고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계엄과 이제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견해 차이가 좀 있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뭐 지금 경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본선에서도 계속해서 의제로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떤 논리를 갖는 것이 좀 유리할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잖아요. 8에서 지금 4 줄였고 또 둘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예. 국민들이 지금 다 알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대개 후보를 한덕수 대행과 완샷 경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나는 이건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이게 뭘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맞수 토론을 하면서 쟁점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지만은 탄핵 문제 아니에요? 네.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글쎄요. 예. 당내에 탄핵에 대한 찬반이 있었던 거고 또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예. 당사자로서 또 개인적인 뭐 신상 뭐 이런 예.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난 이건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뭐 예정된 일정이니까요. 이게 빨리 끝내고요. 예. 사실 이게 한덕수 대행하고 그 경선을 하든지 그 전에라도 이제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할 거냐.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예. 이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자기네 당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탄핵을 당했잖아요. 예. 또 자기들도 가담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임기도 다 안 됐는데 또 우리 당에다가 대통령 달라? 그게 염치 없는 일이죠. 저도 옛날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염치 없는 일이다. 이게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후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 이런 과오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 거냐라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들보다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임 위원장님께서는 4명 후보 중에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야 모르지요, 뭐. 서로 1등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네.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누가 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한덕수 대행과 네. 경선을 하겠다라는 통합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네.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이 필요하거든요. 네. 한덕수 대행은 참 그런 면에서 좋은 분이에요. 네. 이분이 뭐 지금 호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네. 또 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바라기는 국민의힘이 이 호남, 이게 나눠진 이 지역 감정이 지금 참 뿌리 깊은데 네. 국민의힘에서 호남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면 우리 서른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고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통해서만 가는 거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잘못했습니다. 그것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나온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네. 한동훈 후보는 개헌에 반대했으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엄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 거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라고 선언하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보수인 입장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중도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다 국민의힘을 그냥 없애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면서 나오면은 뭐 좋게 나라를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는 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저 정도면 우리가 다시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 그런 자세가 안 보여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오더라도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못 이긴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상대책을 생각해야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은 그 다시 대안이 드리면은 될 수 있을까요? 한덕수 대행은?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분은 과거에 우리가 봤듯이 한덕수 대행은 전형적인 관료입니다. 네. 관료로 살아왔기 때문에 관료는 자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고은 총리도 하시겠다 했다 못했습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도 하겠다 했다 못했습니다.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한계 비슷한 건데 고은 총리가 그걸 넘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두고 볼 문제죠. 한덕수 대행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네. 그 부분을 넘을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와서 견뎌내려면은 수많은 포화를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각오가 필요하죠. 그런 각오를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지켜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게 지금 현상이 정치 과잉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은 이런 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실무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이 아주 나는 적합한 인물이고 고건 총리든지 반기문 총장이든지 뭐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네. 나는 그분들의 경우는 대통령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행으로 끝나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좀 달라요.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민주당 경선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2박 3일 동안 호남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미신주학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경선 기간 중에 한 권역에 하루 이상 머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남
투표율에 좀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내일 이제 호남 지역 경선 그리고 일요일에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 이제 경선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 상황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역시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투표율이 4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뜨끔하죠. 이래가 되느냐. 호남이 40% 조금 넘겼다라는 얘기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5%, 36%, 7%, 8%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흔쾌히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1대1 선거로 붙으면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1대1로 붙으면은 그 결과는 장담 못 해요. 네. 지난번에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0.73%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붙게 되면은 그거 누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게 섣부르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지금 다 대통령 된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까봐야 안다. 소위 말해서 까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죠. 결과는 좀 봐야 합니다. 네. 아직 그 국민의힘 진영이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권의 진영이 안 짜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임명진 위원장님은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경선을 있긴 합니까? 그게 무슨 경선 의미가 있는 경선입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만 좀 안전할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또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2억 얼마인데 7년에서 10년 그 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죄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87년 이래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이 이 87년 체제라는 게 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의회 권력,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불행이거든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지 역대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만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다 훌륭한 분들이었는데도 불행한 일을 당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런데도 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선거 운동하고 자기가 금방 무슨 대통령이 될 것처럼 하는 거는 나는 좀 불행을 자초하는 거다. 더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서 더 문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의회의 견제 세력이라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의회도 172석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국회도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경선에 나타났지만은 상대 후보가 1%, 2%예요. 당내에 견제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완전히 독재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독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갑자기 기소했더라고요. 예. 절차상의 문제를 할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검찰이 무리한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답변을 할 테니까 서면 답변할 테니까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달라. 네, 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죠. 이건 정말 정치적 기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말이 안 되죠. 3년 지금 5개월이나 지난 사건인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기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딱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게 무리했어요. 예.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4.27 판문선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하는데 그와 관련한 질문은 검찰이 어제 갑자기 오늘 그 국회 오는 걸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이제 그 입장인데요. 그래서 망신주기용 기소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어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또 공지를 했더라고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네네. 대선 이후에 이제 숙제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통합이라든지 뭐 개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후보들이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